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 조만간 결혼식도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남편의 가게를 찾았다가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간 복수심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했다는데요. 그리고 이 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도리어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 신세가 됐다는 여성.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사반 가족께서 정말 화병 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제보를 주셨는데, 야, 박 교수님, 이거 진짜 제가 내용을 봤더니 진짜 막 아침 드라마예요, 이거. 네, 화병 나시겠더라고요. 일단 제보자와 남편의 첫 만남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보자께서 한 식당을 갔다가 이제 손님으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사장인 이 남편과 만나서 한눈에 사실은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때 이미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전 부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으나 이 결혼 자체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래서 이제 제보자께서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로 했고, 그러나 양가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은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했는데 이제 6년을 잘 지내고 났더니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웨딩드레스는 입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식 날짜를 정했대요. 그런데 이 결혼식 2달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분간 너랑 떨어져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싸합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런 남편의 충격선언 얼마 후에 아내는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업시간이었는데도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가게 안 구석진 곳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애정 행각을 나누는 모습을 딱 포착을 한 겁니다. 아이고. 이 여성은 약 6개월 전에 남편 가게에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으니까 해당 여성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속았다, 유부남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난처한 기색만 보였다고 합니다. 자, 불륜 현장 딱 걸렸어요. 그런데 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좋게 이제 동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쁜 놈한테 잘못 걸렸다 이제 이렇게 됐다가 자기도 어쨌든 간에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안 만나겠다 그리고 마지막 둘이 정리하는 날에 저한테 끝나고 나서 보고까지 했어요. 저렇게 끝나고 보고한 대로 쭉 왔으면 제보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당신 남편하고 헤어졌어요라고 직접 전화해서 보고까지 했다고 해요. 저 여성이. 그리고 이제 이 카페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보자하고 그 여성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성이 전부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내분 같아요. 아내분을 의부증 환자라고 그러고 뭐 살림 실력도 완전 꽝이고 여자로서 매력도 빵점이라고 자주 말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보자가? 아이고. 남편에게 정내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이혼은 이혼이죠. 재산 분할하는 것도 있고 위자료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서 남편이 바람피운 잘못에 대해서 위자료도 주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사실상 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갈라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편하고 끝나고 잘 이제 뭐 다 이제 빠이빠이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예. 문제는 제보다가 남편 식당 근처를 싹 지나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뭘요? 아까 헤어졌다고 전화로 보고까지 했잖아요, 저 여자가. 헤어졌다던 여성하고 남편이 길거리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지금 저 사파 속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본인도 어쨌건 뭐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아내하고도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뭐 남편에게 속았다고 일단 제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또 둘이 이혼할 거 아니에요. 이혼을 이제 짠 거죠, 완전히. 설계를 했군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남편이 그렇게 뭐 하면서 뒷담화를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보자한테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 상간녀가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여기도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합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보자랑 헤어져야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꾸민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보자가 아까 그 상간녀 그리고 남편의 진짜 이 농간에 그렇죠. 야, 그래서 그때 그걸 딱 알고 이성의 끈을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전, 농간에 놀아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두 번째 이제 불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좀 몸싸움을 하는데 더 또 슬픈 게 남편이 상간녀 편을 들어요. 상간녀 막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막 아내 막 밀라 그러고 막 진짜 이런 드라마네, 모습, 진짜. 이런 모습.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 결국은 경찰이 출동해서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막 그 이후에 뭐 제보자 남편하고 상간녀 사과는 못 받았고요. 그날 밤에 좀 문자를 보내요. 상간녀한테 인생 좀 똑바로 살아라. 불륜으로 모자라서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을 농락하냐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 문자 그리고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처지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남편과 살던 집을 나갔고 상간녀가 제보자의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보자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자신이 소송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제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한 거 당장 소취하해라. 아니면 당신이 때린 거 폭행죄로 고소하겠다. 또 그날 밤에 문자도 보냈었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당장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교수님 어쩌면 좋아. 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제보하신 분이 화병이 날만해요. 왜냐하면 일단 둘에게 속았잖아요. 이제 남편이 이 제보하신 분이 어떤 부인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로 외로울 때 다 이해하고 6년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옆에서 지켜준 부인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을 하고 이렇게 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도 같은 여자끼리 말하는 건데 사실 이제 나도 그 사람 싫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그것도 다 거짓이었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화병이 나는데 게다가 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화가 난 걸 가지고 스토킹했다, 폭행했다 이렇게 지금 고소한다. 그런 데다가 남편은 그 여자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사실은 이제 심적으로는 거의 정말 절망의 분위기니까 도저히 이 소를 취하를 못 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벌을 받고 말지 처벌받고 말지 합의도 없고 난 소치소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 같아도 이거는 양보를 할 수 없는 지점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피해자에서 벼랑간 가해자로 이 상간녀 협박에 따라 그럼 저는 소를 취하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백 변호사님부터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소취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일단은 폭행은 명백하죠. 뭐 머리채 잡았던 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문자 정도는 스토킹으로는 인정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폭행 같은 경우 이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가 생각에 전과가 없다면은 일단은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는 좀 되잖아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아하. 물론 조사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여기에다가 협박죄까지 추가해서 이쪽에서도 맞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형사적으로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폭행으로 위자료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겠지만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거 폭행죄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폭행죄가 아주 누구나 저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수사기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컨대 뭐 문자를 계속 보낸다든지 맞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더 보내면 스토킹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욕설을 한다든지 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소송을 다른 어떤 상간자 소송은 괜찮은데 더 나아갔을 때 좀 문제가 되니까 그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박 교수님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보하신 분께서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도 네, 큰 문제 없이 유리할 거라고 두 변호사께서 그러시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정말 너무 억울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서 마음에 화병이라도 없으셔야 그다음 다 지나고 나면 일도 다 지나갔다 하면서 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H마토님은 결혼식 앞두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천사님 아이 없을 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조상이 도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YMH님은 그냥 갈라서세요. 어차피 그 커플도 오래 못 갈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